안녕하세요, 파인입니다. 네, 다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음, 아니 이게 지금 날씨가 9월에 이렇게 폭염이 온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두렵네요. 무섭습니다. 이 지구의 생태계가 어떻게 될런지. 음, 나중에 뭐 한국에서 뭐 바나나도 나고 뭐 이렇게 되는 날이 머지않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뭐 지금은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게 업로드 될 쯤에는 날씨가 어떨지 음,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그곳의 날씨는 어떠십니까?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마 뭐 지금 이걸 귀경길에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추석이 다 지난 뒤에 출근길에 더러운 기분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는 지금 제가 이거 녹음하고 있는 요 시간은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저는 제 집에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파 한 귀퉁이 자리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경하죠? 원래 이렇게 다들 셋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왁자지껄 떠드는 요 모양새였는데 한번 요런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뭐 삼구픽인데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일부에 늘 하죠. 이 삼구픽을 하는 건데 음, 저희가 이걸 그러니까 추석 특집으로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추석 특집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안 된다. 다들 맞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각자 단독으로 각자 녹음을 한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려보면 어떨까? 음, 라는 이야기를 나온 게 아니라 제가 한 거죠. 네,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 한번 이런 기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멤버가 이렇게 3명이 있기 때문에 3일 연속으로 올라가는 것도 좀 재미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 우리가 또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떠드는 형식으로 늘 진행을 해왔는데 또 이렇게 각자 한 명 한 명 이렇게 컨텐츠 혹은 본인들이 추천하는 그 어떤 무언가를 음,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본인의 방식으로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각자의 방식들이 좀 녹아든 그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좀 어떨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또 셋이 이야기하는 맛도 있고 혼자 하는 맛도 있겠죠. 뭐 이런 거는 처음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노잼일 수는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고 뭐 특정인의 목소리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또 그 편은 스킵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셋이 한다고 또 재밌다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씁쓸하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하고요. 내일은 또 누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네, 그러면 추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꽤 길잖아요. 지금 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 화, 수 이렇게 있는데 5일 동안 뭔가 내가 그동안 못 봤던 혹은 보고 싶었던 것들을 좀 몰아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 좋겠다. 뭐 저 같은 이렇게 뭐 컨텐츠 덕후 같은 사람은 진짜 황금 같은 시간이거든요. 음, 물론 한량이라 뭐, 평소에도 볼 수는 있지만 뭐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또 이만한 또 황금 같은 시간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흔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다들 인사드리시면 뭐 친구들 만나고 혹은 애인을 만난다든지 혹은 가족들과 어디를 떠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십닥들은 뭐 집에서 이런 거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작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작품은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 네, 좀 구리죠? 제목이 좀 구립니다. 영재는 뭐냐? Only Murders in the Building. 이게 정확히 맞진 않네요. 네, 정확히 맞는 그 번역 제목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라는 이름을 가진 시리즈 작품입니다. 네,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뭔가 약간 바람 빠진 느낌이 있죠. 약간 코미디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이 코어한 장르는 미스터리 스릴러란 말이죠. 이게 약간 그 추리극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믹 수사극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장르를 갖고 있고 이게 지금 시즌이 4개, 지금 이제 시즌 4가 이제 막 매주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보신 분이라면 뭐 시즌 1부터 쭉 정주행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거를 명절에 아마 봤던 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네요. 네. 2021년에 처음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정확히 뭐 언제 봤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아무튼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라는 제목을 가진 코믹 수사 미스터리 추리극입니다. 네. 뭐 제작사는 20세기 텔레비전이고요. 뭐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에 있겠죠. 네. 그리고 뭐 근데 이게 출연진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출연진은 없어요. 이름이 뭐 3명입니다. 이 주요 배역이 3분이 나오시는데 첫 번째로 이 스티브 마틴이라는 분이 나오고 이분이 찰스 에이딘이라는 배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틴 쇼트라는 분이 올리버 퍼트넘이라는 역할로 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그나마 알고 있는 배우분이 계세요. 이분의 그 셀레나 고메즈 배우인데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뭐 한때 이렇게 말을 하면 알겠네요. 저스틴 비버의 전 여친입니다. 네. 지금 저스틴 비버가 뭐 얼마 전에 등남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분과는 결혼은 하지는 않았고요. 네, 다른 분과 결혼을 해서 등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등남. 이분과는 근데 굉장히 오래 사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뭐 어쨌든 하지만 그런 걸로 좀 국내에서는 유명하다. 저스틴 비버의 오래된 구여친으로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이 메이블이라는 역할로 아주 메이블 러블리한 역할로 그렇게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 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배경은 뉴욕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이 세 배역이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민이죠. 네, 입주민이고 이웃이죠. 그리고 근데 뭐 그게 초반에는 이 셋은 전혀 생판 모르는 사이예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들이 알게 되느냐, 모이게 되느냐? 갑자기 아파트에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이 입주민들을 대피시켜요. 잠깐 대피해달라. 경찰이 막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나죠. 뭐 저기 뭐냐 과학수사대 들어오고 막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 어쨌든 대피했으니까 어딘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처에 어떤 카페의 한 자리에 이들이 우연히 셋이 모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셋이 같은 미스터리 실화 추리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거예요. 셋 다 같은 팟캐스트의 열렬한 청취자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셋이 엄청나게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추리를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추리를 뭐 딱 뜻하지 않게 여기에 갑자기 수사를 하기 시작해요, 셋이. 근데 뭐 셋 다 무슨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립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냥 뭐 전혀 딴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냥 이 팟캐스트 미스터리 추리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라는 요 교집합 하나로 이들이 모여서 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팟캐스트를 제작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팟캐스트 덕후들이 모여서 팟캐스트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갔느냐, 이런 내용을 담은 코미디 미스터리 수사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롭죠? 네. 그래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 제목이 주는 어떤 신선도라든지 뭐 좀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게 막 제가 디즈니 플러스에 막 가입한 직후였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직후에 뭐 볼 거 없나 하다가 그냥 쓱 한 편 봤다가 이렇게 쭉 빨려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흡입력이 있어요. 이 장르 자체가 주는 요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네. 제가 이 작품을 추천한 이유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멤버들 구성, 그러니까 캐릭터들 구성이 꽤나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봤던 어떤 심리 수사물에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기존에 뭐 세븐이라든지 뭐 우리가 90년대에 흔히 흥행했던 여러 가지 수사물들, 스릴러물들을 보면 극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그 사건을 맡은 경찰 혹은 검사 혹은 변호사 혹은 뭐 심리학자라든지 등등 그 사건에 파고들 수밖에 없는 어떤 직업적인 요인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오히려 경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경찰들은 이야기에서 굉장히 이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서 뭐 그들을 방해한다든지 주인공들을 방해한다든지 뭐 야지를 준다든지 약간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이 장르적인 어떤 장치기는 하죠. 네, 일반인들이 일을 해낸다, 뭐 우당탕탕 하면서 범인을 잡는다, 짜잔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극이기 때문에 뭐 경찰들이 사실 좀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이 인물들이 어떤 뭐 사회적 위치가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 분야가 굉장히 뚜렷해서 그 전문 분야의 어떤 특성을 통해서 이 사건을 수사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과거를 본다든지 뭐 그런 사이코메트리한 능력이 있는 그런 설정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일반인들입니다. 한 명 한 명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티브 마틴이라는 배우가 맡은 이 찰스 헤이든이라는 역할은 한때 뭐 90년대에 잘 나가던 드라마인 어떤 보르조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배우였어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냥 배우입니다. 근데 그 뒤로는 뭐 사실 이렇다 할 작품 없고 그냥 삼류에 머무른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올리버 퍼트넘이라는 이 인물은 한때는 잘 나갔던 이 무대 연출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수사와는 정말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메이블이라는 사람은 20대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20대인 인물인데 뭐 앞에 말했던 두 명은 막 지금 나이가 뭐 70 몇이야. 나이가 뭐 70이 넘었어요. 지금 뭐 사실 뭐 어떻게 그 수사에 참여하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인물들인데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메이블이라는 요 인물은 뭐 유일하게 20대고 젊은 축인데 그나마도 뭐 건장하고 뭐 이렇게 뭐 키가 크고 이런 남자인 것도 아니고 뭐 아담한 사이즈의 굉장히 귀여운 그런 여자 아이란 말이죠. 여자 청년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일반인 중에서도 굉장히 이 엉성한 요 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단서들을 막 쫓아가고 그리고 그 범인의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는 극이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 방식 자체가 뭔가 전문적이지 않고 뭔가 되게 그냥 사실 좀 말도 안 되죠. 그 사건을 수사한다라는 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또 코미디니까 어느 정도 또 이것들이 용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보더라도 꽤나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극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찰스나 이 올리버 같은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생산 계층, 그러니까 생산하는 이 세대에서 이미 동떨어진 사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퇴가 된 그런 인물들이란 말이죠. 더 이상 그 생산자로서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래서 어떤 그 주류나 비주류의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메이블 또한 아직 그 딱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뭐 견고하게 잡혀 있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뭐 아직은 디자이너 지망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한 그 주류나 비주류의 어떤 경계선이 서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들의 이 셋의 어떤 그 왁자지껄하고 우당탕탕한 이런 소동극과도 같은 그런 추리를 보는 맛이 뭐 사실 그 저희가 또 굉장히 날이 서 있고 어떤 뭔가 철학을 담고 있고 이런
그 컨텐츠만 보다가 또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딱 듣기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 포인트는요. 여기에 나오는 이 캐릭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캐릭터 3명이 저희 그냥 삼구즈 같았어요. 네. 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앞에 주류 비주류 뭐 노인네들 뭐 이런 거. 네. 뭐 보니까 이거 메이블이 또 디자이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비슷하네. 뭐 그러네요. 뭐 네. 그리고 뭐 일단 이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라는 요 점에서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를 그 교집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 떠들다가 결국 이제 그들끼리 직접 이걸 만들어가는 요런 과정들이 저희 형님들이랑 또 제가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예전에 또 저희 서머님이나 또 그 프란시스 형님 등등 저희 멤버들을 또 떠올리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 서사에 몰입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짤막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릴 만한 포인트는 굉장히 가볍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 추석 특집이 끝나고 나면 다룰 영화가 이제 Kinds of Kindness인데 굉장히 무겁죠. 뭔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뭔가 안에 담고 있는 함의들도 뭔가 하나 다 뜯어서 맛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제가 추천드린 요 아파트 이웃, 요거는 요런 작품은 그냥 뭔가 편의점에서 과자 한 봉지 사서 딱 까먹는 그 느낌, 혹은 뭐 삼각김밥 같은 거를 쭉 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랑, 그쵸? 컵라면이랑 이렇게 싹 해가지고 먹는 또 그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스니커블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 살짝 살짝 집중력을 놨다가 또 잡았다가, 이렇게 집중을 잡았다가 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보기도 했고요. 그 이들이 이제 추리를 하긴 하는데 뭐 그걸 제가 막 명확히 다 뜯어가면서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그들이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가는가, 요 퍼즐을 어떻게 맞춰가는가, 그냥 그걸 보는 어떤 쾌감이 있는 거지, 막 뭐 하나하나가 뭔가를 의미하고 막 이런 거는 네, 뭐 그렇게까지 볼 작품은 아닙니다. 이런 장르가 주는 그 쾌감이 있는데 그게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냥 범인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가, 이 단순한 요 목표 하나를 그냥 이 캐릭터들과 함께 쫓아가는 그런 맛으로 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의 어떤 재미와도 같은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도 막 이 영화에 대해서 막 떠들고, 그리고 나의 감상은 어땠는지 막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래, 이런 작품이구나 라고 이렇게 좀 답을 내는, 이야기하고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진 않네요. 네, 아무튼 어쨌든 굉장히 그게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보기 좋다. 이게 가볍게 보기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게 수사물이 주는 어떤 그 몰입감과 그 코미디가 주는 어떤 톡톡 튀는 그런 매력들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요거를 계속 보게 하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명이 처음에는 사실 뭐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또 보다 보면 또 귀여워요. 세 명 다 귀엽습니다. 요 할배들도 굉장히 귀엽고 요 그냥 셀레나 고메즈 배우의 작품을 처음 봤는데 귀엽네요. 요 배우도. 그래서 요 세 명과 함께 추리해 나가는 그 재미가 또 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또 집중도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길이감이 굉장히 적당해요. 그 한 편 한 편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지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어떤 길이감을 갖고 있는데 시즌 하나에 한 뭐 10편 정도 혹은 8편에서 10편 아마 10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확인은 명확히는 안 해봤지만 30분에서 40분 우리 수업 시간이 40분 정도지 않습니까? 40에서 45분 딱 그 집중도가 사람의 어떤 집중도가 딱 도달하는 집중도의 한계가 딱 도달하는 그 시간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편 한 편 딱 보고 쉬고 또 보고 좀 쉬었다가 또 보고 뭐 이런 길이감들이 굉장히 적당해서 스르륵 무르르듯이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이게 시즌 하나가 사건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 시즌별로 요 사건이 하나가 딱 풀리는 그런 맛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요 범인이 궁금하면 시즌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마지막 제가 추천 포인트는 이거는 뭐 저한테만 흥미로운 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재벌 혹은 군인 아니면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삶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골에 사는 소시민, 뭐 카우보이 뭐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언뜻 봤단 말이죠. 근데 이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삶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기억이 당장 안 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작품에서 제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 뉴욕 맨하튼 아파트에 살 정도의 그 어떤 재력을 가진 사람이 좀 이제 나이 든 세대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뭐 3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들의 어떤 삶을 보는 그런 재미 뭐 이런 것도 저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이 단지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사실은 그들 간의 교류가 1도 없죠. 뭐 당장 저도 옆에 어떤 분이 사는지 뭐 알긴 합니다만 그렇게 인사를
다 주고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요 극에서 보면 그 뭔가 이 아파트 사람 주민들끼리 이렇게 정감 있게 그리고 서로 교류도 하고 뭔가 가족들처럼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장터 문화가 뭔가 여기서 담겨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실제의 삶과 이 극의 어떤 설정이 같지는 않겠죠. 네, 100% 같다고 볼 순 없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언뜻 이렇게라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생각해보니까 프렌즈 시트콤 프렌즈에서 봤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뭐 거기는 고급 아파트는 아니었으니까 설정상. 근데 여기는 꽤나 고급 아파트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뉴욕의 맨해튼의 아파트. 굉장히 매력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뉴욕이라는 도시가 주는 어떤 인상이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그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에 좀 일단 어드밴티지를 주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그 뉴욕의 어떤 거리나 그 도시 문화가 나온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이점이 있었던 건데 여기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진짜 오로지 아파트 안에서만 다 이루어져요. 100%는 아니지만 뭐 대부분의 사건들이 대부분의 씬들이 이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장르의 특성상 좀 인정하고 가야 될 건 좀 인정하고 가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경찰보다 일반인이 이 사건을 좀 더 명석하게 추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 경찰들은 이게 업이잖아요. 이것들을 24시간 파헤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헛다리 짚는단 말이죠. 근데 이 주인공들 그리고 가뜩이나 좀 이렇게 엉성한 사람들이 셋이 모이면 IQ가 뭐 한 120이 될 그거보단 더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추리를 더 잘한다라는 게 좀 다시 말이 안 되죠. 네, 요거는 그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이게 이제 지금 시즌 4까지 나왔는데 좀 신기한 게 이들이 그 사건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들 주위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김전일과 코난과 같은 방에 셋이 나까지 해서 이렇게 갇힌다면 과연 누가 죽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김전일과 코난처럼 그들이 가는 곳에 코난은 아니었나? 코난 안 했던 것 같네요. 김전일이 그랬던 것 같네요. 참 비루한 인생이죠. 제발 돌아다니는데 그냥 가는 족족 사건이 일어나. 무슨 죽음의 신도 아니고. 아무튼 이들이 셋이 그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에서 계속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들을 파헤치면서 팟캐스트를 하고 그 팟캐스트가 시즌 4까지 그리고 시리즈가 이렇게 시즌 4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장르적인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집에 사다 보니까 저희 고양이가 계속 있는데 뭐 이런 환경 나쁘지 않네요. 야, 말해봐. 네, 엄청 그르릉거리죠. 네, 그리고 이게 좀 인기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 시즌 1이 나왔을 때는
뭐 로튼 토마토 점수가 100점까지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토마토 지수가 100점에 100점 맞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점점 더해져서 뭐 시즌 2나 3까지 가면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나오는지는 뭐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직접 보시면서 그거는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까지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라는 작품에 대한 추천사를 좀 해봤습니다. 뭐 이런 작품들이 뭐 최근에도 좀 있죠. 뭐 나이브스 아웃이라든지 혹은 그 포커페이스라는 또 시리즈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은 왓챠에는 있는 것 같던데 뭐 이런 뭐 약간 이런 비슷합니다. 수사극 그리고 코미디가 좀 섞여 있는 이런 작품들과 좀 궤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강풀 작가의 이웃사람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가까이 일어나는 어떤 비극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돕는다. 뭐 범인을 잡아낸다. 뭐 이런 그 모티브에서는 강풀 작가의 이웃사람과도 또 비슷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작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라는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에 있고요. 지금 이제 시즌 4가 매주 화요일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널널한 시간대에 한번 틀어보시면 또 이렇게 작품에 몰입이 돼서 빠져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3구픽 추석 특집 3구픽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일 또 저희 3구즈 멤버 중에 또 다른 분께서 또 다른 작품 혹은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Thank you.